예, 어제부터 원내대표를 맡게 된 주호영 의원입니다. 오늘 처음이니까 먼저 우리 언론인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인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원내대표가 교체되면 원내대표단이 해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내대표단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구성한 원내대표단이 원래 1년으로 예정돼 있었고 정기국회 중이고 이러기 때문에 미세 조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원내대표단이 모두 새로 모셔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 빠른 시간 안에 의총을 열어서 원내대표단 인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좀 수고해서 정기국회하고 나머지 기간을 마무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저희들은 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이 생활을 돌보는 일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데 그런 중요한 민생들이 주로 정책과 예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들이나 간사님들께서는 해당 부처의 중요 정책이나 현안 또 예산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셔서 우리가 국정을 주도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현안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고위당정대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루어져야 될 현안들도 상임위별로 있으면 미리 정리해서 주시면 그 자리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또 정기국회 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해서 발표하는 등 민생 정책 이슈를 주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당 안팎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법안이나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 네이밍이나 홍보에 있어서 야당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상임위 간사님들을 중심으로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지도 각별히 고민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상임위별로 기자 회견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 조문 외교를 비롯해서 대통령 외교에 나서 계시는 중입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 외교 활동 중에는 여야가 정쟁을 자제하고 특히 대통령의 순방 활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자제하고 삼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더구나 장례식 조문 하기 위해서 가 계신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검도에 넘는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도 불과 몇 달 전에는 집권당이었고 대통령의 이 외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고 있을 텐데 외교 활동 중에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에 대한 응원과 예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국민의힘 정책위는 새로 선출된 주호영 원내대표님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 심사를 통해서 국정 운영 중기를 뒷받침하는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성공한 윤석열 정부가 되도록 모든 당력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힘들게 이겨나고 계신 중소소상공인, 수해로 인해 피해를 복구하고 계신 분들, 문재인 정부 농정 실패로 쌀값 하락에 낙심한 농민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땀 흘리는 국민들 편에서 당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여 약자를 돕고
희망을 드리는 정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은 국정 경험이 풍부하고 정치력이 뛰어난 분이십니다. 정책위가 산적한 국정 현안을 원내대표님 중심으로 민주당과 협의하여 밀린 개혁 과제를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의 안정을 되찾고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 호에 언론인 여러분들과 또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들을 속이는 대국민 기만쇼를 보였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판넬까지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군 장병의 의복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짓 보고를 하면서 비정한 예산이라고 고약한 딱지를 붙였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공부 좀 하시고 대정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품목은 단가 하락으로 감액 평선된 것입니다. 우수한 공무원의 성실함이 묻어난 정상적 예산입니다. 단가 하락이 비정합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민주당 특유의 뚝심입니다. 피복비까지 깎는 비정한 정부라고 뒤집어 씌우고 싶겠지만 일 잘하는 공직자 칭찬은 못할 망정 거짓 프레임으로 공격하니 황당하고 기가 막힙니다. 더 이상 국민 속이기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 예산을 중점 배분했고 그중 장병 의식주를 우선하여 챙기고 있습니다. 기본 급식비를 18.2% 증액하였고 병영 생활관을 9인실을 4인실로 바꾸는 등 주거 환경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병사 봉급을 사회 진출 지원금까지 포함해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군 간부들의 지휘 복무 여건도 개선하여 군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자랑스러운 군을 위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북한 핵 관련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임 후에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그저께 자신의 재임 시절의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들먹이면서 9.19 합의는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였다며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의 안보 포기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9.19 군사합의의 첫 번째 항을 보면 남과 북은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원칙을 수도 없이 파괴하면서 이 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북한이 이미 약속을 어기고 온갖 도발을 일삼고 있는 상황인데도 북한의 약속 파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아닌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인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이 합의를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황당한 훈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9.19 합의 이듬해인 2019년 11월 서해 NLL에서 북쪽으로 불과 18km 떨어진 해안포 부대를 방문해 남쪽으로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직접 지시를 하였으며 이어 2020년 5월 우리 측 지피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한 달 후에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까지 했으며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 4월 열병식에는 김정은이 직접 핵무기 사용 범위를 전쟁에만 한정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었고 급기야 최근에는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핵선제 공격을 명시한 법까지 만들면서 절대로 비핵화란 없으며 그 어떤 협상도 없다고 선언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9.19 합의를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은 퇴임 후에도 여전히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정표가 아니겠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과연
한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하신 말씀인지 믿기지 않으며 현직에 계실 때나 지금이나 남북 정세에 대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는 물론이고 핵선제 타격론을 법제화하면서 우리 국민을 핵으로 협박하고 겁박하고 있는 이 불행한 현실의 시작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실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마라. 만약 북의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만약 김 전 대통령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북핵의 위협이 현실화된 지금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그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해 주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북한 핵 보유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본다며 북한의 핵 보유를 두둔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확인했다고 하면서 전 세계를 속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보증까지 썼습니다. 결국 임기 5년 내내 문재인 정권의 북한 비핵화 의지 호소에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주는 꼴이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세력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국민을 현혹하고 우리 안보를 해치는 마음과 망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북한의 핵선제 타격 법제화에 대해 민주당은 며칠 동안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닫으면서 안보 포기 정당임을 자임했었는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후회를 자처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전 대통령들과 주파수를 맞추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비난 규탄하기보다 비산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하며 우리 국민을 북한의 핵노예로 만들려는 안보 포기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확보 노력에 어깃장을 놓을 때가 아니라 당신들의 북한 정세를 오판하여 작금의 핵 위기 심화를 초래한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국민께 사죄해야 될 때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제발 자중자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입니다. 지난 14일 신당역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영무원이 스토킹 보복 살인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피의자 조주환으로부터 불법 촬영과 스토킹 피해를 겪었고 2차례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실제 피의자는 2년여 동안 350차례 넘는 전화와 메시지 등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한 달간의 신변 보호 조치가 전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법원의 경우 서면 경고,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주구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재범우려가 다분한 피의자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현행법상 선제적으로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의자를 추가 고소했을 당시에도 같은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검찰에 송치된 스토킹 범죄자 4,554명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5.6%인 25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3월의 피의자 김태현에 의한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그리고 21년 12월의 피의자 이석준에 의한 송파구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높았지만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는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의원은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라는 망언을 일삼으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지 못할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법사위에는 총 4건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고 관련 개정안 9건도 추가 발의된 상태에 있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수사기관의 정확한 진상규명 및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급히 제대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더 보완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을 통해서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원식 의원님. 예, 국방위 간사 신원식 의원입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안보문란 실정의 총책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감 정인으로 채택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정인 채택과 관련해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4개월간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기무사 해편 등 문재인 정권의 안보문란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및 월북 조작 의혹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보호라는 제1의 헌법적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또한 계엄문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마치 지금 당장 기무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처럼 해외 순방 중에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하라 지시했습니다. 게다가 불법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관련 자료 제출을 하라고 국방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있지도 않은 쿠데타 업무, 세월호 민간인 사찰을 내세워 우리 안보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중추기관인 기무사를 해편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5년 안보문란 행위의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입니다. 이에 우리 당은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의용, 서훈, 송영무 등 당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 최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국정감사 정인을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을 정인으로 채택하는 것 자체가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2013년에 4대강 사업 구실로, 2017년에는 방송장악 구실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감사 정인 채택을 추진했습니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 측은 문 전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였기 때문에 국방위원회가 정인으로 부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현직 군 통수권자가 아닙니다. 국회 국방위는 군사조직이 아닌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넓고 봉건적인 발상을 억지를 부리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하게 짝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 데는 성역이 따로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이해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 국감 정인 채택을 적극 수용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